노조 경기지부에서 부지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성평등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미아라고 합니다. 그 일반적인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희롱을 예방하는 교육의 필요성은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그 점보다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문제, 그리고 조직 안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길거리를 걷다가 예를 들면 치안을 만날 수도 있고, 이제 어떤 흔히 말하는 이제 변태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성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다, 살아가면서. 그런데 예를 들면 버스 정거장에서 어떤 행인이 지나가다 나의 엉덩이를 딱 치고 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그 버스 정류장에 가지 말아야지, 내가 너무 밤늦은 시간에는 다니지 말아야겠구나 정도의 자기 보호 본능이 작용해서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직장 내나 조직 안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희는 그 다음날 이곳을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저희가 하루 벌어서 하루 임금을 받아서 우리 가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되는 일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일반적인 성폭력보다 직장 내의 성폭력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뤄져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누군가의 노동권, 그리고 누군가 일해야 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하시고 이 문제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 어떤 성행위를 하는 것을 성폭행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추행은 그것도 이제 동의하지 않는 신체적인 접촉을 이루어지는 것이 성추행이고요. 그다음에 성희롱은 말로 할 수도 있고 뭔가 시각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성적 불쾌감을 주는 것들을 성희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합해서 성폭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성폭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폭행부터 성희롱까지 세 가지의 모든 성폭력이 모두 다 중대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통적인 것은 모두 다 범죄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어떤 성적인 언행들은 다 사실은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위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은 실제로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이것을 말할 분위기가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제는 이것을 말해도 이 사회가 아니면 우리 조직이 이것을 공감해주고 처벌이 필요하면 처벌해주고 해결해주겠구나라고 하는 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전의 사건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어느 사업장에 교육을 한번 갔었는데요. 맨 뒤에 앉으셔서 어떤 이제 나이가 좀 드신 조합원분이 이렇게 팔짱을 딱 끼시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삐딱하게 이렇게 앉으셔갖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쳐다보셔서 이제 교육이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하십시오. 그랬더니 손을 딱 드셨어요. 그분이 손을 드시면서 이런 자세로 손을 드셨죠. 이렇게. 그러면서 아니 강사님, 그러면 여자들이랑은 말을 섞지 말라는 거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조합원 형님, 음담패설이나 아니면 성적인 농담을 섞지 않고서 여성 조합원과 말을 하지 못한다면 말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지금 성폭력의 문제는 저랑 토론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이것은 성폭력이다라는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법도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성폭력을 인식하는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는 성폭력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봤자 이것은 이미 범죄화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에는 처벌이라는 책임이 뒤따른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받아들이시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문제들이 쉽게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모를 예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너 밉다라는 말도 너는 예쁘고 너는 밉다라는 것을 동시에 사실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뭔가 호의적인 이야기도 나갈 수 있겠지만 외모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모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새는 이제 디지털이 많이 발달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한 아니면 어떤 인터넷을 사용한 그러한 성폭력이 많고 아시잖아요. 많고 그런 것들을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예전에는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야동을 돌려보는 것이 우리 젊을 적에 우리 우정을 나누는 어떤 상징처럼, 그리고 지금은 추억담을 나누는 상징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감하게 대응한 것이 지금의 N번방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몰카의 문제라든지 디지털 성폭력 문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된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떤 그런 것들을 별로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차 가해가 조직 안에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있었던 일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부에서 체육대회가 있었고, 조합원 체육대회였고, 가족이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있었고, 이제 뭐 부인이나 배우자들이 있었고, 조합원들이 다수가 있었죠.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어요. 장기자랑 시간이 있어서 어떤 젊은 조합원, 남성 조합원이 이제 무대에 자기 차례가 되니까 올라와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춤을 추다가 뒤로 딱 돌아서 타리를 이렇게 옷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섬주섬 벗었어요. 뒤로 싹 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에 이제 약간 여성의 속옷을 상징하는 그런 옷들을 입고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그 행사, 체육대회를 운영했던 우리 이제 집행 단위에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막 무대로 이제 올라가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일단 중지를 시켰고, 데리고 이제 내려와서, 그 행사는 이제 끝났죠. 그렇게. 끝났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행사에 참여했던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사실은 굉장히 당황하거나 놀랐을 거 아닙니까? 가족까지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도 다 봤던 거예요. 그 모습을.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일어난 일이니 저는 이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어날 수는 있다. 거기까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그런 유흥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는 이후에 조직이 그럼 이것을 어떻게 다뤘느냐의 문제가 이제 2차 가해가 있었느냐 아니면 1차 가해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를 이제 가름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대표인 분에게, 동지에게 요청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행사를 주최하고 집행했던 사람 단위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대하는 그 대표자의 태도가, 그것이 누가 봤을 때는 불쾌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예술 행위일 수도 있지 않냐? 그 논 사람 입장에서는 예술적으로 그냥 유흥을 즐기는 문화일 수도 있는데 그걸 꼭 그렇게 성폭력이 문제로 사고하고 이래야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 조직 안에 있었던 일이니 창피하니까 밖에다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묻고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2차 가해예요. 예.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폭력은 1차 가해라고 하잖아요. 직접적인 일이 일어난 것.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 사회 집단에서 일어날 수는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잘못을 인지한 그 순간 사과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발생시키지 않을까에 대해서 조직이 함께 논의하고 정리하면 사실은 끝나는 문제예요. 그리고 조직이 더 성장하는 거죠. 이후에는 우리 하지 말아야겠구나.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1차 가해자 또는 그 제3자가 이것을 제기한 사람을 뭔가 예민한 사람, 너는 조직에 뭔가 융화되지 못한 사람 취급을 해버리거나 언행을 함으로써 이 제기한 사람이 사실은 1차 때 느꼈던 수치감, 모욕감에 덧붙여서 더 큰 모욕감, 불쾌감, 성적인 것들을 더 이제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2차 가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2차 가해가
저희 금속노조 조직 안에서 그리고 민주노총 조직 안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1차 가해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이 성장을 하죠. 근데 2차 가해가 일어나는 순간 이것을 용기 있게 아니면 조직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말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입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아, 이 조직은 더 이상 별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받아들이지도 않고 발전할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노동조합이란 조직은 사실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것을 2차 가해자가 사실은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2차 가해는 사실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조직에게는. 네. 하나는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근데 피곤해하거나 이러면 너 어제 밤에 뭐 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피곤해? 예, 예를 들면 뭐 신혼부부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나름은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농담으로 던지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언어적 성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웃는다고 해서 같이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다. 상대방의 뭐 성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걸 궁금해하는 것은 궁금해하지 마시라. 본인의 성생활에 집중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사실은 교육하면서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여자만 피해자이고 남자는 우리 사업장은 누님들이, 이모님들이 더 심해요.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듣거든요. 물론 이제 금속노조 사업장들이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여성도 성폭력에, 직장 내 성폭력에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제가 이것을 남자, 여자를 어떤 특정한 성별이 반드시 가해자가 되고 특정한 성별이 피해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실제로 저희 사업장에는 이제 자동차, 기아도 그런데 자동차 하청들도 있고, 그런데 보통 우리 여성 조합원들은 물론 연령이 낮은 조합원들도 있지만 근속이나 연령이 남성 조합원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조합원들도 계십니다. 여성 조합원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조합원들이 가끔 이런 행동을 하시기도 해요. 지나가다가 이제 젊은 남성 조합원들에게 이제 엉덩이를 때리고 가기도 하고 친밀감으로 뭐 이렇게 팔을 만지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은 이제 똑같다. 왜냐면 이제 여성 조합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들 같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저는 이제 여성이니까 더더욱 이제 그 여성 조합원들에게 말씀드리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남성 어떤 서열이나 아니면 직급이나 나이가 많은 남성 조합원이 나이가 어린 여성 조합원에게 딸 같아서 그렇다라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를 상상해 봐라. 그럼 우리는 그거 참을 수 없지 않냐? 똑같은 거다. 실제로 그런 이유로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퇴사한 조합원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남성 조합원 이야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성별이 아니라 여성도 근속이 높거나 아니면 직급이 높거나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남녀가 모두 다 내가 가해자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똑같이 좀 긴장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물론 성별 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떤 사회 집단 안에서의 서열관계, 이 사람이 나의 위의 직책이고 그리고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으면 그건 언제 어떤 성별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고의 문제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고의 문제인데 신고를 이제 어디다가 하느냐의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걸 조직 내에서 풀고 싶다라고 하면 노동조합에 말하는 게 사실은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아차 지부에는 이런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 노동조합 안에 기구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기아차 지부 안에 담당자 내지는 그것을 담당하는 기구의 여성위원회가 되겠죠. 여성위원회 내 기구가 될 수 있고, 1차적으로 담당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조직 안에 우리 규율과 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 사실 생각이 되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 해결하면 좀 더 그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게 포괄적인 것을 성폭력으로 금속노조 자체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범위 안에서 성폭력이 다뤄질 수 있는데 반해서 사실은 처벌의 수위는 조직 안에서는 사실은 가장 큰 게 아시다시피 제명인 거잖아요. 제명에서부터 뭐 이렇게 있을 텐데,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처벌을 원한다. 그렇다면 사실은 조직 내에 요청하기보다는 회사 내에 이제 뭐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기아차 안에는 성희롱 내지는 성폭력에 대해서 다루는 저는 노사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구에서 다뤄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인사적인 어떠한 그 제재를 가하는 데는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벗어나서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사법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일단은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는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 내가 이제 가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를 이제 한 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피해자를 내가 직접 만나려고 시도하지 마시라. 그건 2차 가해가 됩니다. 내가 좀 미안해. 내가 모르고 했어. 무지한 상태에서 모르고 뭔가 가해를 했어요. 그리고 인지했어요. 그럼 내가 이것을 그러면 사과를 해야겠구나. 내가 이걸 해명을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덥석 피해자에게 연락하시면 안 된다. 반드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것도 노조 담당자나 그것을 이야기해준 어떤 뭐 제3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의사를 거기를 통해서, 그 창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본인이 직접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피해자는 보통 자신이 공개되기를 일반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대리를 앞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피해자는. 그리고 끝까지 가해자를 만나지 않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무조건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가해자는 그런 부분 일단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가장 정확하게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빨리 사과하고 빨리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라고 해라. 그리고 조직이 나에게 어떤 징계를 가하려고 하면 겸허히 받아들여라. 그래야 문제가 피해자에게도 그렇고 가해자에게도 그렇고 올바르게 끝날 수 있다. 나는 몰라서 했다 인정하시면 돼요. 인정하는 사람에게 저희가 뭐를 더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그 기관이 피해자가 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시면 돼요. 나는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성폭력이라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고 처벌돼야 되는 거지 의도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도 말씀하시는 것이 하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내가 몰라서 그랬지만 그 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내가 뭔가 필요하다면 뭐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세상이 많이 너무 좋아진 거 아니야? 여자들 살기 너무 좋아졌어. 너무 편해졌어. 옛날엔 안 그랬는데. 라떼는 있죠, 라떼는. 하지 말아야 되는 라떼는이 여기도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딸과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딸 둘이 있어요. 딸 둘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아이가 그런 걸 이제 직접적으로 당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제 목격을 해서 와서 부모인 나에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얘 누구야? 옛날에 엄마 때는 선생님들이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지휘봉 갖고 다니면서 배 쿡쿡, 엉덩이 쿡쿡 이렇게 누르고 다녔어. 옛날에 비하면 요새는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니? 라고 말할 수 있냐.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나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가장 내가 이게 세상이 바뀌었고, 그리고 성평등을 인지하는 사회적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그런 문제를 이게 나의 아이들이나 아니면 나의 배우자나 아니면 나의 형제 자매가 아니면 나의 부모님이 일터에서 아니면 활동하는 어떤 공간에서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때 내가 라떼는 얘기를 하고 있을 건가?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노동조합을 하는 이유도 세상이 좀 더 평등하고 인간이 인간을 많이 존엄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이 다 높아지기 위해 더 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럼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성평등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셔야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